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소화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로 이렇게 분리됐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얘네들을 흡수해서 이제 온몸으로 보내줘야 되잖아. 흡수해서 심장까지 보내주면 심장에서 펌프질을 빵 해가지고 온몸에 있는 혈액을 통해서 보내주게 되거든요. 이번 시간 소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우리 음식물을 먹잖아, 그죠? 음식물을 먹는단 말이죠. 음식물을 왜 먹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물을 먹으면 바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포가 있다고. 이 세포 안에는 이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의 이름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건데 세포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다 들어있고 이 음식물이 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거잖아.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요 세포막이 굉장히 가늘고 여기 사이가 틈이 작기 때문에 이 음식물이 들어오려면 크기가 작아야 된다고. 이 음식물의 크기는 이만한데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는 요만하게 작아져야 된단 말이지. 소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 음식물을 잘게 쪼개주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 안에서 우리가 소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음식물을 잘게 쪼갠다. 이게 소화의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음식물 중에는 3대 영양소가 있어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소가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탄수화물, 쌀이나 빵 같은 데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녹말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 단백질이 있어요. 세 번째 지방이 있어요.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3대 영양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탄수화물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이런 당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걸 하나를 당이라고 하거든. 당. 특히 이걸 포도당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들어봤죠. 포도당. 이 포도당이 여러 개가 무수히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탄수화물, 녹말의 구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요 소화작용이라는 건 뭐예요? 요 탄수화물을 어떻게 해주는 과정이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2개짜리로 쪼갠 다음에 한 번 더 쪼개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국에 하나로 남는 여기 아까 이름이 뭐였어요? 포도당이라고 그랬지? 이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잘게 쪼개주는 과정이 바로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이 되겠다.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이런 다른 종류로 되어 있는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큰 덩어리예요. 그럼 단백질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쪼개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단백질도 쪼개서 이렇게 이런 단백질 이런 덩어리로 잘게 쪼개준 다음에 한 번에 다 쪼개면 좋겠지만 한 번에 다 쪼개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또 쪼개가지고 결국에 요런 자,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각각의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미노산으로 쪼개주는 과정이 바로 소화작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노글리세리드짜리 여기 하나에 3개의 지방산이 붙어있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도 잘게 쪼개지면은 얘는 한 번에 쪼갤 수가 있어. 쪼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모노글리세리드 하나와 이런 꼬리 같은 지방산 3개로. 자, 그래서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생긴 거 모노글리세리드. 여러분들 글리세린 들어봤죠? 그 글리세린하고 생긴 게 비슷하고 모노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진 걸 모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3개로 떨어진 각각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지방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방을 이루고 있는 산이다. 지방산. 그래서 결국에 소화작용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렇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이렇게 분해해 줘 가지고 결국에 뭘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게끔 도와주기 위한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부터는 우리가 호흡에 들어가는 건데 이 호흡을 잘 일어나게 해주기 위한 그 전 단계가 바로 소화 과정이 된다. 그럼 잘게 쪼개줘야 되겠지. 그럼 소화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어디서가 중요하겠죠. 어디서 그치?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이런 소화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어디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소화 기관을 말하는 거지. 기관. 우리 소화 기관은 뭐가 있어요?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일단 첫 번째 소화 기관은 우리의 입이 있겠지. 입. 자, 입에서는 우리의 침이 소화를 작용을 돕는 거고요. 이 침 속에서는 우리가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나와요. 이런 걸 소화 효소라고 하는데 소화 효소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를 잘게 쪼개주는 녀석을 소화 효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식도를 지나서 이제 여기에 위와 만나게 되는데 여기 위. 자, 위에서는 위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위액에는 염산이 들어있고요. 아주 강한 염산이 들어있고 얘는 균을 없애주는 살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산과 함께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바로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 얘가 이 단백질을 잘라주는 소화효소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단백질을 잘라주는 소화효소가 된다. 소화효소의 이름들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아밀레이스, 펩신. 그 다음에 요 위 밑에 보면은 작은 창자가 나오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장이라고 하는데 요 소장에서는 이자액이 나와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이자액이 있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따로 나오는 소장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이자액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는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자액에서는 우리가 녹말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단백질을 분비하는 트립신,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 이것들이 모두 나오는 게 바로 소장이다. 그 다음에 이 소장액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소장액의 소화효소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얘는 아직까지 쪼개지지 않은 최종적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최종적으로 분해해 주는 소화효소다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장에서 간에서 우리가 쓸개즙이 분비가 같이 되는데 요 쓸개즙이 특히 지방이라는 거를 우리가 부들부들하게 해줘가지고 지방의 분해를 도와준다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쓸개즙은 우리가 간에서 만들어져서 간에 붙어있는 쓸개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장소는 어디? 소장이다. 소장이 가장 많은 소화효소들이 분비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들이 어디서 일어난다? 바로 자, 녹말 들어온다. 처음에 녹말이 분해되는 장소 어디겠다? 입에서 처음에 분해된다고 그랬죠. 자, 입에서 소화되는 분비 효소 알아야 되겠지. 뭐야? 아밀레이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당이 두 개 붙어 있는 거 우리가 이당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런 이당류를 한 번 더 잘게 쪼개주는 건 어디다? 바로 이자액에 있는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소장액에 있는 말테이스라고 하는 물질인데 소장액과 이자액에서 나오는 이런 소화효소가 한 번 더 쪼개준다. 그래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디겠어? 장소는 소장이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녹말은 입에서 한 번, 소장에서 두 번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을 만들어준다 생각하면 되고요. 단백질은 어디? 최초로 어디서? 입에서는 분해를 못하죠. 어디서? 위에서 분해를 하는데 첫 번째 위에 사는 신, 펩신. 자, 펩신이 단백질을 한번 분해해주고 이 펩신이 분해한 이 단백질을 한 번 더 분해한다.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분해하는데 얘는 어디다? 이자액에 들어있는 얘기지만 장소는 어디? 소장에서. 자, 어디서 분비된 거야? 소장에 붙어있는 이자액에서 분비된 트립신이 단백질을 한 번, 두 번 쪼개주면서 최종 산물로 분해를 시켜준다. 아미노산. 자, 마지막으로 지방은 어디? 입도 아니고 위도 아니죠? 마지막 어디? 바로 소장에서. 소장에서 이자액에 포함되어 있는 누구?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분리가 되는데 이 지방의 분해를 도와주는 게 누구다?
쓸개즙이다. 지방들을 좀 유연하게 부들부들하게 도와주는 게 쓸개즙이다.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소화가 이루어진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소화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분해됐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얘네들을 흡수해서 이제 온몸으로 보내줘야 되잖아. 흡수해서 심장까지 보내주면 심장에서 펌프질을 빵 해가지고 온몸에 있는 혈액을 통해서 보내주게 되거든요. 자, 그때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흡수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흡수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소장에 있는 융털이 되는 거죠. 소장에는 이런 융털이 있는데 융털이 이렇게 위아래로 꼬불꼬불 3차원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뭐라고 한다? 소장에 있는 융털이라고 하고, 이 융털에 누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최종 분해 산물인 포도당, 아미노산,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그 다음에 각종 물, 바이타민 등등등등이 여기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꼬불꼬불하다. 융털의 중요한 특징, 바로 왜 꼬불꼬불하다? 표면적을 넓힌다. 표면적을 넓힌다는 건 뭐에 좋다? 많은 양을 흡수할 때 흡수에 유리하다. 그래서 표면적을 넓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하나를 확대해서 보는 거지, 우리가. 그치?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융털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융털을 덮고 있는 이런 막이 있고, 요 안에 이렇게 두꺼운 관이 있는데, 요 관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암죽관이고, 요 암죽관을 둘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가느다란 혈관, 모세혈관이에요. 자, 모세혈관은 물과 친한, 물과 같은 혈액이 흐르는 곳이고, 암죽관은 기름과 친해.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애들은 기름과 친한 애들, 우리가 그걸 지용성이라고 하거든. 기름 성분에 잘 녹는다. 그래서 지용성 성분인데, 물에 잘 녹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용성 성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과 친한 애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기름과 친한 애들은 기름으로 흡수가 돼서 여기서 흡수된 애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으로 전달돼서 온몸으로 보내서 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랬잖아. 그러면 모세혈관 흡수되는 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수용성 성분이 누구냐면 바로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 다음에 수용성 바이타민 등등, 그 다음에 물, 이런 애들이 바로 모세혈관에 흡수가 되고, 지방이 분해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이런 애들이 바로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면서 각각 차별화돼서 심장까지 전달이 된다. 여기까지가 소화의 흡수 과정이고요. 마지막 소장을 지나쳐서 여기 안에 겉에 이제 대장이 있잖아. 이 대장에서는 소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일어나요? 물의 흡수, 수분의 흡수만 일어나고 나머지 찌꺼기가 어디로 나오는 거야? 응가로 나오는 거지, 그치? 마지막 찌꺼기가 이렇게 응가로 나오면 얘는 우리가 배설이라고 하지 않아. 나중에 배설 배우지만 얘는 배출이라고 이야기해. 배설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얘는 그냥 남은 찌꺼기예요. 모든 영양소 흡수되고 물도 흡수되면 남은 찌꺼기가 있겠지. 걔가 응가로 나오는 거야. 이거는 배출이라고 합니다. 배설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화계를 정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기말고사 시험 잘 보도록 하세요.